6시 반이면 퇴근 시간인데 윤서는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트타이머라고 해서 일찍 간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항상 정규직들과 비슷한 시간에 나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마케팅팀 사무실은 이미 절반 정도 비어 있고 몇몇 사람들만 야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오늘도 늦게 가시네요. 옆자리 김 과장이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파트타이머는 시간 맞춰 가도 되는데. 별 뜻 없는 말이었겠지만 윤서는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파트타이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뭔가 주눅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벌써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민수 구두가 없는 걸 보니 또 늦겠구나 싶었어요. 요즘 들어 민수가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프로젝트가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윤서에게 카톡 알림이 왔어요. 회사 단톡방에 누군가 사진을 올린 모양입니다. 별 관심 없이 열어보니 지난주 있었던 워크숍 사진들이었어요.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사진을 넘기다가 윤서는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민수와 지아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냥 동료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친밀해 보이는 거리에서 말이죠. 지아는 민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고 민수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사진을 확대해서 다시 봤어요.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윤서와 같은 마케팅팀 정규직 대리였어요. 키도 크고 예쁘고 일도 잘하는 완벽한 여자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죠. 윤서보다 2살 많지만 후배 대하듯 말을 놓기도 하고 파트타이머인 윤서를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아가 왜 민수와 저렇게 친밀하게 있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윤서가 인사하자 민수는 응, 오늘도 늦었네라며 대답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지만 윤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올라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윤서가 물었습니다. 그냥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똑같지 뭐. 민수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말이죠. 윤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의심스러운 아내로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윤서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민수의 옆자리에 누워있으면서도 뭔가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처음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동안 민수를 의심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음날 출근한 윤서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지아가 인사를 건네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어요. 지아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메이크업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아파요? 지아가 물었어요. 걱정하는 척하지만 목소리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서는 짧게 대답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윤서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겠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어제 본 사진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단순히 동료 사이의 친밀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요즘 계속 받고 있는 똑같은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윤서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윤서는 민수를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들어왔어요. 많이 기다렸어? 민수가 물었지만 윤서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윤서는 그의 휴대폰이 소파에 놓인 걸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남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손이 가더라고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카톡을 열어보니 여러 대화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아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열어보니 오늘 오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식 때 옆자리 앉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대하고 있어요. 집에 늦는다고 했죠?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윤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예전 대화들도 봤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업무 얘기로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대화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힘들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내가 파트타이머라 집에 일찍 와 있어서 답답해요.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서. 윤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수는 평소처럼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별거 없었어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민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자신이 파트타이머라는 것이 민수에게 부담이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아처럼 매력적이지 못해서일까요? 다음날 출근길 윤서는 지하철에서 지아와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인사를 나누고 함께 회사까지 갔겠지만 오늘은 다른 칸으로 피해갔어요. 지아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 확인한 카톡 내용이 떠올라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윤서는 자리에 앉아 일에 몰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가 들어올 때마다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지아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밝은 표정으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어제 일찍 가셨더라고요? 지아가 윤서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네, 좀 피곤해서요. 윤서가 짧게 대답하자 지아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아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자신만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우연히 지아와 마주친 윤서는 그녀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라도 있어요? 윤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소 습관이에요. 지아가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때 지아의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왔어요. 화면에 민수 이름이 떠오르는 걸 윤서가 봤습니다. 지아는 당황한 듯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둘 사이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혹시 윤서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서 씨, 우리 좀 얘기할까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이요. 두 사람은 화장실 안쪽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팔짱을 끼고 윤서를 바라봤어요. 뭘 알고 싶으신 거예요? 지아의 말에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지아가 윤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 씨 휴대폰 본 거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 말씀드렸거든요. 윤서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가 지아에게 자신이 휴대폰을 봤다는 걸 말했다는 뜻이었어요. 배신감이 2배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실 건데요? 지아가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이혼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실 거예요? 지아의 태도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왜 이러세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글쎄요, 왜일까요? 지아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남편 관리를 좀 잘하지 그랬어요? 파트타이머가 집에만 일찍 들어가서 뭘 하시나 했더니 남편 하나 제대로 못 붙잡고 있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서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 화장실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남편 관리를 좀 잘하지 그랬어요 라는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자신 탓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지아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났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윤서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지아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아가 나타났어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있게 되자 지아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윤서 씨, 아까 말이 좀 심했나요? 사과하는 척하지만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서가 짧게 대답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미안했어요. 지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먼저 다가오셨거든요. 저는 그냥 일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마치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지아의 모습에 윤서는 더욱 화가 났어요. 집에 도착한 윤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움직이기 싫었어요. 지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파트타이머, 남편 관리, 집에만 일찍 들어가서 모든 말이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어요. 정확히는 대주주이자 회장이었죠. 하지만 윤서는 그 사실을 회사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며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하고 일반 지원자처럼 입사했거든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에게 아버지 회사 얘기를 하면 달라질까 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휴대폰이 울려서 보니 절친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서야,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수진은 윤서의 상태를 금세 알아챘어요. 윤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뭐, 그 지아라는 년이 그런 말을 했다고? 수진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윤서야, 이건 참으면 안 돼. 네가 너무 착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수진의 말을 들으니 윤서도 자신이 너무 수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윤서가 털어놨어요. 회사에서 나는 파트타이머고 지아는 정규직이야. 게다가 민수까지 그쪽 편인데. 그럼 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싫어.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윤서가 거절했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서야, 이건 너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상대방이 너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참을 거야? 그날 밤 윤서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윤서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점심도 혼자 먹었어요. 지아는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동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윤서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지아와 다른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카페 한쪽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은 윤서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윤서 씨 이상하지 않아? 한 동료가 말했어요. 맞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혼자 있으려고만 해.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 지아가 입을 열었어요. 글쎄,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아는 척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파트타이머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불안정하니까 예민할 수도 있죠. 그런가? 그럼 우리가 좀 더 배려해줘야 하나? 동료 중 한 명이 순진하게 물었어요. 배려요? 지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배려하면 오히려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서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아가 교묘하게 자신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동료들에게는 배려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팀회의가 있었는데 윤서가 의견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지아가 끼어들어서 다른 얘기를 했어요. 아, 그 건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 드릴게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윤서의 발언 기회를 계속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서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창백해진 얼굴에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둘만 있게 되자 지아가 다시 본색을 드러냈어요. 윤서 씨, 요즘 회사 생활 힘드시죠? 가짜 동정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별로 안 힘들어요. 윤서가 대답했지만 지아는 비웃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파트타이머로 계속 있기 힘들지 않아요? 정규직들 사이에서 눈치 보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윤서가 부정했지만 지아는 계속했습니다. 저 같으면 못 참겠어요. 같은 일 하면서도 대우는 다르고 집에서도 문제 생기고. 지아가 민수 얘기를 꺼내는 순간 윤서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지아 씨, 그만해요. 윤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나는 정규직, 당신은 파트타이머. 나는 남편도 제대로 관리하는데 당신은. 그 순간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아의 태도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점점 좁아질 게 뻔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윤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아버지도 금세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냐? 지금 집으로 갈까? 1시간 후 아버지가 윤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거실에 앉은 윤서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외도부터 지아의 괴롭힘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윤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지아가 윤서를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주먹을 꽉 쥐기까지 했습니다. 그 지아라는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거냐? 아버지가 차분하지만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마케팅팀 정규직 대리예요. 윤서가 대답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당장 그 직원 해고시키겠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다들 제가 회장님 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아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 윤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동안 혼자 고민했던 계획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맡겨주세요. 대신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인사권을 잠시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직접 처리하고 싶어요. 윤서의 말에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의외였거든요. 정말 네가 직접 하겠다는 거냐? 네, 이번 일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계속 피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이번 일이 끝나면 내 앞날을 스스로 결정해라. 더 이상 내 도움에 의존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윤서에게 회사 전용 인사 시스템 접속 권한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보고 놀란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아버님 오셨네요. 잠깐 딸과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민수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 민수가 무슨 일이었어? 라고 물었지만 윤서는 별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민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윤서는 아버지가 보내준 인사 시스템에 접속해봤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 정보와 인사 발령 계획을 볼 수 있었어요. 지하의 인사 기록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가는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다음 주에 있을 정기 인사이동 계획을 보니 몇 명의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명단에 지하의 이름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구조조정 사유도 작성했습니다. 업무 효율성 저하 및 팀워크 부족이라고 적었어요. 월요일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전체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인사 발표도 함께 있을 예정이었죠. 윤서는 마음을 다잡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언제나처럼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윤서를 보고는 살짝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 씨, 오늘 얼굴색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윤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느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업무 보고가 끝난 후 인사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인사팀장이 일어나서 이번 달 인사이동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승진자 명단, 부서 이동자 명단을 차례로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됐어요. 다음은 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 조정 명단입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몇 명의 이름이 호명된 후 마케팅팀 박지아 대리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지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동료들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평소 일도 잘하고 문제가 없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지아는 급히 인사팀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번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아는 화가 나서 팀장실로 갔지만 팀장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지아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 씨, 혹시 무슨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게 이상해요. 분명히 누군가 저를 모함했을 거예요. 지아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평소에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회사에서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아닐까요? 윤서의 차분한 대답에 지아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윤서 씨도 도와주세요. 우리 같은 팀이잖아요. 그때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회사 그만두는 거 어때요? 앞으로 같이 일하기 불편할 테니까요. 지아는 윤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제가 불편해야 하죠?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윤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지아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개인적인 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가 모른 척했습니다. 지아는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어요. 윤서 씨, 저는 정규직이에요. 당신은 파트타이머고요. 제가 왜 당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죠? 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윤서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파트타이머죠. 윤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아 씨, 여기 우리 아빠 회사예요. 지아는 윤서의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버지가 이 회사 회장이에요. 윤서가 차분하게 반복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지아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 힘으로 살고 싶었어서요. 윤서의 대답에 지아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윤서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럼 제 구조 조정도?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요청했어요. 윤서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지아 씨가 저한테 한 일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직접 나서시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저한테 맡겨달라고요. 지아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회장의 딸을 괴롭혔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윤서 씨, 아니 윤서님. 지아가 급히 존댓말로 바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아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윤서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지아 씨가 저한테 한 말들 기억하세요? 파트타이머,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그런 말들 말이에요. 지아는 자신이 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지아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그때마다 지아 씨는 더 심하게 나오셨죠.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된 일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며칠 후 지아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구조조정보다는 자진 퇴사가 낫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마지막 날 지아는 윤서에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윤서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알겠어요.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세요. 윤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아가 떠난 후 윤서에게는 정규직 전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제안한 거였어요. 하지만 윤서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다른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이제 정말로 독립하고 싶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와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모든 게 밝혀진 후에도 민수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윤서가 회장 딸인 걸 진작 말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어요. 한 달 후 윤서는 새로운 회사 면접을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의 실력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의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은 더 이상 없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힘들었지만 윤서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면접장에 들어가며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